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해운대구 자동 대동타운입니다. 자, 사건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이고 해운대구 자동에 있는 대동타운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자, 물건 종류는 아파트고 전용 면적 25.7평 그리고 대지권은 11.1평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일괄면허입니다. 그리고 소유자, 채무자는 이 누구누구로 보시면 같은 사람인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지금 제가 이름을 가려서 정확히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성씨가 같습니다. 채권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찰 28일 전이고 감정가 3억 7,400인데 한 분 유찰되어서 2억 9,920만 원으로 입찰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문건 접수 내역입니다. 보시면 이 사건이 경매에 접수되고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진행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어떤 그 접수 또는 이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 또는 이 관계자들의 접수 그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단순할수록 이해 관계자 수가 적을수록 그 수도 적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복잡한 이해 관계자가 많고 그리고 주목해야 될 좀 더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될 이해 관계자가 많을 때 이 접수 내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어떤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나한테 영향을 그러니까 낙찰자한테 영향을 줄 법한 이해관계자 누가 있고 누구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봐야 될 것인가 그런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집행관의 현황조사 보고서나 감정인의 감정평가서 제출 그리고 가압류권자의 채권계산서 교부권자의 교부청구서 자, 이러한 것들은 그냥 의뢰 당연히 나오는 진행 과정의 절차들이고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할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점유관계조사서 이 점유관계는 입찰자 입장에서는 중대한 어떤 권리 분석에 해당합니다. 왜냐? 낙찰받은 이후에 그 점유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현재의 점유자 누가 살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보면 목적물에 수차 방문했는데 점유자와 관계인을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동사무소 전입 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이 누구누구 그러니까 소유자 세대로 추정되는 이 세대가 전입돼 있더라. 그리고 주소별 세대 열람 내역을 한 통 떼보니까 저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그렇게 첨부되어 있다라고 이제 표기에 기재해놨습니다. 등기 현황 보겠습니다. 등기 현황, 자 권리 분석에 반드시 필요하고 낙찰받은 이후에 인수될 권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파악해 봐야 되는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 근저당. 자,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자, 이 기준 권리. 이 날짜가 2016년 3월 4일입니다. 이 날짜보다 늦은 후순위의 권리들은 모두 소멸되고 그보다 빠른 권리 또는 그보다 전입일이 빠른 그래서 권리 기준일이 빠른 그런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인수될 수도 있다. 자, 이것은 누가 점유하고 있냐면 소유자가 세대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권리의 인수는 없고 이 등기상의 권리적 순서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근저당이 가장 빠르니까 이 이후의 권리들은 다 소멸된다. 그러니까 문제될 것이 없는 사건입니다.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될 부담. 자, 낙찰받는다면 매수인은 어떤 부분을 인수하게 될 것인가? 자, 등기상의 권리사항을 보셨지만 인수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 관리비,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잠시 봤지만 어떤 채권 관계가 부실한 채권이 많고 채무 상태가 좋지 않다. 뭐 그런 것들은 굳이 깊이 파고들지 않아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기적인 납부, 부담해야 될 이 관리비의 연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점유 이전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리비 연체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좀 더 신경 써서 관리비 포함 여부 확인해 보시고, 자, 임차인은 없습니다. 없고, 자, 점유는 소유자 세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럼 명도는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당연히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합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소유권자 세대를 상대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예상기간은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예상되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300에서 약 400 정도 비용이 듭니다. 자, 이 300에서 400 정도 비용을 들여서 강제 집행을 할 바에는 차라리 시원하게 이사 비용으로 지급하고 그냥 협의해서 명도할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로 여러 번 해보면 결코 유리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보면 중복을 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우리 경매 물건이 10층이고 남서향입니다. 자, 자동이 있는 대동타운 3개 정도 보이던데, 자, 이건 어디까지는 호가입니다. 호가에 보면 4억 7천, 4억 5천에서 4억 6천, 4억 5천에서 5억 3천까지도 있습니다. 자, 이런 5억 3천 물건 같은 경우는 감정가에 비교해서 굉장히 과도한 욕심이 아닌가. 아무리 인테리어를 했다 치더라도, 올수를 했다 치더라도 그 차이가 1억 5천이나 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5억 3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물건의 가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반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통상 보면 4억 5천에서 그 수준, 4억 5천 정도의 가격 수준에서 호가하고 있다. 실제 거래가 된 것을 보면, 자, 이게 올해 거래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보면 4억 8백도 있고 3억 7천도 있습니다. 3억 7천 7백, 3억 7천 8백, 4억. 그러니까 4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3억 후반대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의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입니다. 자, 이 감정 평가액은 어느 정도 당시 감정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절한 감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아파트 값이, 인근 아파트 값들이 굉장히 상승하고 호가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그 물건들의 호가는 높습니다. 실제 그것이 거래 가격으로 결정된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지만 그 호가 수준과 거래 가능성을 봤을 때는 한 4억 원 정도, 4억 초반 정도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4억에서 한 4억 2천, 4억에서 한 4억 2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이 가격 수준, 가격의 범위에 대한 예측, 판단, 이 결정, 자, 이것이 낙찰가에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얼마로 보느냐가 여러분들이 얼마를 써야 되느냐의 어떤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단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데이터, 그 이유, 근거를 확실하게 조사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상 낙찰가 분석을 해보면 인근에 낙찰된 사례 10월 22일과 10월 20일에 인근의 건영 아파트 그리고 대림 아파트 낙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용 면적 18.1평 아파트들인데 보면, 자, 2차에 다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 낙찰받는 것은 부담스러웠었다. 그래서 유찰시키고 낙찰이 되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보면 감정가 이 정도 수준의 거래 가능한 금액들이 실제 감정가 수준이거나 그것을 조금 더 상회하는 금액이었고, 그리고 실제 낙찰가는 감정가 수준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물론 대림 아파트는 조금 낮았습니다. 자, 이 거래 가능 금액 대비 낙찰가로 보면 96.8, 94.8. 자, 이 해운대 좌동 신도시 그리고 화명동 이런 어떤 신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는 아파트 지역의 어떤 수요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95% 수준의 그 수준의 범위 아래 위로 한 1, 2% 오차 범위 내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매매할 수 있는 금액의 95%를 평균적인 수준으로 보고 낙찰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금액들도 그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변하고 가치의 그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가 변하더라도 이 낙찰가율, 거래 가능한 금액의 낙찰가율은 10여 년째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자, 그 점을 강조합니다. 자, 대동타운 호가 4억 원, 하한가 정도의 수준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금액이 얼마느냐는 곧 낙찰가로 직결된다. 자, 4억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계산해 보면 3억 한 8,800 정도 된다. 자, 감정가를 조금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자, 물론 4억 2천을 적용하면 똑같이 4억 700 정도까지 나옵니다. 감정 3억 700대에서 무려 3천만 원 가까이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입찰이라는 경쟁 입찰이라는 이 매수 형태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무리 경쟁이지만 실제 너무 높게 쓰는 것은 경쟁자들 입찰을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 감정가라는 기준선이 실제 금액이 높이 올라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어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금액보다는 이 금액이 자, 위에 하한가를 적용한 금액의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보다 조금 더 높거나 이 수준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감정 수준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낙찰가의 이 수준을 보면 3억 8,800에서 한 4억 원 정도. 자, 물론 이 금액 범위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감정의 수준이 조금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 상승, 호가의 상승이 장기적인 시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최근에 약간 급상승해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이 가격대의 어떤 그 입찰은 매수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거나 그리고 부담을 느껴서 실제로 형성되기는 어렵다. 자, 이 금액을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촬영해서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라면 또 이렇게 수업 형태로 촬영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